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 경광설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이 2월 3일에 있은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이런 질문을 아마 받았나 봅니다. 근데 이때 이인영 장관님이 기록이 실제인지, 그리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고 검증하는 이런 과정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또 4명의 탈북자들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 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하기로 했다고 사단법인인 물망초 국군프로 송환위원회가 밝혔다고 합니다. 이 고소장에 보게 되면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대다수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인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탈북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 겨우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자신들이 증언에 대해서 거짓말인 양 해 언론에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또한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유린 범죄자들을 두둔하면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탄압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권리남용인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장관의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이므로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은 통일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직무유기고 권리남용이고 또 탄압하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 왈가왈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탈북자들이 주장은 돈벌이와 출세를 위한 허위 증언들이라는 데 대해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은 우리 왈가왈부를 보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님뿐 아니라 또 통일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우리 왈가왈부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장관님이 만약 이 위신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왈가왈부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증언 대부분이 돈벌이와 출세를 위한 거짓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신 기자 여러분들도 왈가왈부 시청해 보시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왈가왈부 홍보도 되고요. 예?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북의 진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국군프로 송환위원회가 이런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고소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밝혔으니까 오늘은 국군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몇 번 하긴 했었죠. 예? 저희 마을에 이 국군 포로병이 살았습니다. 예? 어렸을 때 우리 뒷집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뒷집입니다. 예, 거기서 살았는데 조혁상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1살 이상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있었는데, 혁상이라는 친구, 조혁상이라는 친구의 아버지가 국군 포로였습니다. 혁상이의 형제는 사형제였거든요. 혁상이는 외아들이자 셋째였습니다. 형제 중에서. 혁상이 우로 누님들이 2분 계셨는데, 누님들이 군사복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혁상의 밑에는 여동생이 한 분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누뚱이, 우리 북쪽말로 말하면 노망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나이 많이 드신 다음에 만든 자식들 보고 노망둥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때 혁상이 아버지 나이가 한갑이 지났었거든요. 그런데 막둥이가 인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한 12살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한 50대 거의 돼서 노방등이를 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우리 민지를 제가 6이었나요? 46 그때 봤거든요. 예, 그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혁상인의 누님은 군사복무를 했었거든요. 예, 군관이었습니다. 만누이는. 그리고 제대대 와서 4명 간부로 활동하셨고요. 누님들이 다 당원이었죠. 예, 제대 군인이었고. 그리고 또 혁상이 어머니는 인민반장이셨습니다. 인민반장. 우리 인민반이 인민반장이었거든요. 무산업 그때는 105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105반. 네? 인민반이 자주 바뀌었으니까요, 우리가. 예, 그리고 또 전사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혁상인의 외할아버지는 인민군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셨고 아버지는 국군에서 싸우다가 포로돼서 북에 남으셨던 겁니다. 예? 그래서 북에서 1970년대 말에 79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실 기억은 정확히 년도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북에서 제일 1차로 소나무 텔레비전 그거를 제일 1차로 이렇게 선물로 내줬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줬냐면 전사자 가족들한테다 소나무 텔레비전 내줬거든요. 그때 혁상인에도 소나무 텔레비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혁상인에 말고 또 우리 길 건너 옆집에 경이라는 애네 살았거든요. 경이라는 애가 살았는데 걔네도 전사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도 소나무 텔레비를 받았고 혁상인에도 받았죠. 그러니까 소나무 텔레비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라고 쓴 글이 까만색 글로 쓴 거 있고 빨간색 글로 쓴 거 있습니다. 그래서 까만색 글로 쓴 게 그때 제일 1차로 내준 선물 텔레비전이었죠. 그때 집에 두 집에 소나무 텔레비전이 있었고 우리 집에는 댐프라는 소련제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건 진공식이었고 댐프는 진공식이었거든요. 진공관식. 예? 관식 텔레비전이었고 그다음에 소나무 텔레비전은 그때 반도체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반도체 텔레비전이 훨씬 좋았죠. 우리 댐프가 크긴 컸는데 틀게 되면 켜지는 것도 완전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영상질도 소나무보다 많이 못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혁상의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지도 무산 이목기 공장 다니셨거든요. 근데 혁상의 아버지도 무산 이목기 공장에서 노동을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랑 함께 당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이었다는 거죠, 혁상의 아버지도. 그리고 혁상의 어머니는 당원이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이민반장이었던 건 확실하고, 혁상의 어머니가 두부를 하셨거든요. 두부에서 팔았습니다, 그때. 우리 어렸을 때 70년대 그때도. 예? 근데 우리 동네에서 혁상인 두부가 제일 맛있었죠. 혁상인이 두부를 많이 사서 먹었고, 혁상인은 외아들이니까 군대를 안 갔습니다. 군대를 안 가고 혁상인은 무산광산에서 기능공학학교인가? 기능공학교였던지 아니면 대형차 운전수 양성소였던지 어쨌든 그걸 졸업하고 현재 오기 전까지도 무산광산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혁상의 아버지를 제가 기억에 가면 국군포로라고 해서 차별을 받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저 동네에서 혁상의 아버지는 고향이 남쪽이어서 머나먼 남쪽이어서 고향에 가지 못한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 혁상의 아버지가 노동당원이었던 것만 보아도 차별은 받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한에 와 있는 국군포로 분들, 어르신들, 그 중에도 노동당에 입당했었던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뉴스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녀들도 북에서 차별 없이 의무교육을 받았었고, 대학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국군포로 어르신의 아드님이 계십니다. 여기 남한에 계시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만나 뵀죠. 근데 그분도 북에서 아오지에서 사셨다는데, 청진광산금속대학을 졸업하고, 아오지에서 기사로 일하시다가, 탈북에서 남한으로 오셨죠. 아버님이랑 다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다 받았고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한에도 국군포로들이 당시, 6.25 전쟁 당시의 국군포로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육군사관학교 박경석 교수님이시죠. 예, 장군입니다. 박경석 장군은 전쟁 때 강원도 평창 1077고지에서 고지전투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인민군에 포로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포로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박경석 장군은 이게 고막이 날아나고 허벅지에 감통상, 그러니까 파편이 박혀서 그런 파편상을 입었습니다. 입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인민군 그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잘 돌봐줘서 완쾌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무슨 동굴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답니다. 예, 동굴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바깥이 소란스럽더니, 웬 간부 하나 들어오더라는 거죠. 어깨 왕별 하나단, 왕별 하나단 그런, 사단장이 들어왔답니다. 근데 그 사단장이 들어오더니, 그 사단장이 들어오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사단장 동무시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인사를 했죠. 박경석 장군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박경석 장군이 생각은, 국군 포로로 강금한 이런 구호소에 이민군 사단장이 온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단장이 예의로, 군간동무 고생이 많소. 그러면서, 나이가 몇이오? 하고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박경석 장군이 17입니다. 답변했다는 겁니다. 고향은 어디냐, 그 다음 어느 학교를 나왔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아니, 근데 17에도 17살 되는 군감도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인민군 사단장이. 그래서 박경석 장군이 대답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민군 사단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1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한테다가 별을 그러니까 군관 계급을 줘서 전장으로 내보냈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했던 겁니다. 사단장이. 그게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박경석 장군이, 국군이 낙동강전선까지 밀렸는데 우리가 사관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후방에만 있겠나. 그래서 전선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알았다고. 예? 그러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안 됐는데 이제는 해방군관이 됐으니까, 예? 인민군에 입대해서, 예? 전쟁을 빨리 끝내도록 하자.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박경석 장군은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그래서 박경석 장군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답변을 안 했다는 거죠. 답변을 안 하게 되니까 또 인민군 사단장이 이렇게 별다른 이야기는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군의관하고 간호원한테, 예? 빨리 치료를 빨리 잘해서 빨리 낫게 하라. 지시를 주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랬답니다. 예? 용기를 내게 박소희.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예?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소. 그러면서 나갔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박경석 장군은 구금되지 않았고, 이 사단사령부 내에서도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녔답니다. 거기서. 그리고 사단장과 함께 산책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인민군 사단장이 당시 국관 사단장들처럼 권위적으로 군림하지 않고, 우리 병사들을 친동생 대하듯 자상하게 대하고, 예? 포로들을 절차간에 몰아놓고 이렇게 학대하는 짓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보았답니다. 자기 눈으로. 그래서 실례 드는 게 한때 북에서 이렇게 식량 공급이 한번 이렇게 끊겼다는 거죠. 식량 공급이 끊겼는데, 그래서 포로들도 인민군과 똑같이 이틀 동안 굶었답니다. 근데 이 박경석 장군이 보니까 인민군 사단장도 함께 굶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서 또 많이 이게 많은 이런 뭐랄까 이렇게 공감을 얻었다고 할까요? 예, 많이 감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민군 사단장과 지내던 이 한 달포 좀 지나는 이 동안의 그 기간의 일이 박경석 장군이 군복무에서 큰 이런 도움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인민군 사단장처럼 자신도 병사들을 아끼고 사랑했고, 정말 사병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다. 그랬기 때문에 6.25 전쟁 당시에 자기 또래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무공문장을 받았었고, 예, 그 이후에도 이렇게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어찌나면 인민군 사단장이 돌려보내줍니다. 예? 야, 집에 가고 싶으면 그냥 인민군에 복무하겠단 말 하지 않으니까 집에 가고 싶으면 가라. 내 떠나보내줘. 할 수 없지. 떠나게나.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게 됐는데,
그 꿈 같은 거죠. 예? 그래 떠나게 됐는데 그게 51년 2월쯤이었답니다. 떠나게 됐는데 또 더 한 거는 또 더 감동을 먹은 거는 사단장이 부관이 식량을 등짐에 지고 갈 수 있는 그 식량을 주더라는 거죠. 쌀자루 주면서 예, 국군 전선까지 가게 되면 도착하게 되면 며칠 걸릴지도 모르는데 굶지 말라 이러면서 사단장 부관이 쌀까지 줬다는 겁니다. 식량까지. 그래서 박형석 장군은 다시 원대 복귀했고 와서 또 이렇게 인민군 사단장이 날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당시 그 김창룡이 그 CIC 그게 끌려가서 또 문초를 받을까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용소신에 탈출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박형석 장군이 그 회고에 의하더라도 그 전쟁 때 그 인민군이 국군 포로들을 학대했다는 거는 이건 거짓말이었다는 것.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유튜브에 보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1953년 포로교환 이렇게 딱 유튜브에 치게 되면 그 포로교환 당시에 그 인민군에 포로되었던 국군 포로들과 그 연합군층 포로들 그리고 또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그 포로들이 귀한 영상들을 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록영화, 북쪽말로 말하면 기록영화입니다. 물론 이게 북에서 만든 기록영화이긴 하지만 그 영상을 보게 되면 포로 교환 당시의 국군 포로들과 연합군 측 포로들 그리고 또 인민군 포로들과 중국인민지원군 측 포로들이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단편적인 그 상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국군 포로들 그다음에 연합군 측 포로들이 그 수용되어 있던 그 포로 수용소의 그 생활에 대해서 영상이 나옵니다. 뭐 체육 경기 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또 포로 수용소 내부에 뭐 화단을 꾸리고 이렇게 그 생활한 그런 영상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미군 측 그 대표들도 이게 그 북쪽에 있는 그 연합군 측 그다음에 국군 측 포로 수용소들에 가서 그 실제로 확인하는 그런 영상들도 나옵니다. 거기서 그 미군 측 포로들이 그 자담회를 하면서 연합군 측 포로들이죠. 그 국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그 자담회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 물어봅니다. 미군 측 그 대표가 여기서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냐, 일은 했냐, 종교 생활은 어떻게 했냐 이런 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포로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들은 아무런 불편도 없이 스포츠를 즐겼고 여가 시간에 스포츠를 즐겼고 그 아무런 불안도 없이 자유스러운 생활을 여기서 보장받았다 이렇게 그 말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포로 교환할 때 석윤탄 투하했던 그런 비행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다음 그 일본인 포로들도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도 다 그때 석방하고 그러니까 전범자들이지만 석방하고 교환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게 되면 무슨 돌아가는 이런 포로들한테 그 담요도 주고 뭐 도중 식사도 주고 간식도 주고 이런 그리고 또 뭐 기타 이런 것도 비롯한 이런 오락기구들도 들고 이 귀환병들이 돌아가는 이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게 또 24사단장 미군 제 24사단장 윌리엄 딘이죠. 딘도 그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제도와 용초도에서 포로 수용 생활을 하던 인민군 군인들과 중국인민지원군 그 병사들이 그 귀한 그 모습도 나옵니다. 그 보게 되면 그분들은 또 이게 다 그런 구호를 썼더라고요. 모택동 주석만세. 그러니까 모두 다 글을 쓴 게 한 사람이 이게 다 뭐 쓰게 되면 옆에 사람이 뭐 택 하고 쓰고 그 옆에 사람이 또 동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글자 하나씩 써서 그렇게 하고 쫙 이렇게 넘어오는 김일성 장군 만세 김일성 원수 만세 이렇게 쓴 거 그렇게 하고 쫙 넘어오는 장면들이 있고 그 귀환병들이 어쨌든 이쪽에서 연합군 측에서 준 옷들이겠죠. 그 옷들을 다 벗어내버리고 뭐 팬티 바람에 돌아가고 막 이렇게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돌아가는 그 송환되는 이런 포로들에게 인민군 측 그리고 중국민지원군 측 그 귀환병들한테 미군이 가스탄을 사용했고 그 가스탄 사용으로 인해서 많은 그 귀환병들이 사망하고 부상당한
그런 장면들도 나거든요. 이게 화면에 나오는 그 사진들은 1953년 포로교한 당시 미군의 가스탄 만행이라는 이런 제목의 그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화면들을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트럭에 머리 수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포로들이죠. 예? 트럭에다 머리 수그리고 있고요. 또 지프차 앞에 타고 있는 위에 상체를 다 벗은 사람들은 인민군 측 포로들을 어쨌든 호송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름들을 쓴 이 사진들은 보게 되면 아마 포로 수용소 안에서 무슨 맹세문 같은 것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연명으로 이게 사인을 했겠죠. 연명으로 그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지장을 찍은 아마 이런 사진들인 것 같고요. 아마 그러니까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박해를 반대해서 싸우고 전쟁 포로에 대한 대우를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해달라. 아마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의문, 맹세문 같은 것도 작성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투쟁 과정에서, 불이익에 대한, 포로병에 대한, 전쟁 포로에 대한 불이익을 반대하는 이런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나온다. 이렇게 유골함을 들고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포로 수용소 안에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부터 나오는 그런 사진들은 보게 되면 가스탄 관련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들은 미군이 사용한 이런 가스탄, 그걸 지금 손에다 들고 있죠. 예? 이 가스탄에 맞아서 우리 사람들 죽었고, 지금 현재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예? 이래서 사진들이 이렇게 버진 먹은 것처럼 나오는 사진들 있죠. 이렇게 백좀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화상 입은 것처럼 사진들이 있고, 이게 기한병들한테다 이런 가스탄들을 사용했다는,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이 사진도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기에 대해서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측에서 미군 대표한테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미군 대표가 질서 유지상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고 변명을 하는 거죠. 예? 결국 귀환하는 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귀환병들에게 가스탄을 사용했다는 것은 미군 측 대표가 인정한 겁니다. 예? 질서 유지상 불가피했다 하고. 예? 물론 이건 북에서 만든 기록인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하실 이런 분들이 계실 줄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군사복무를 하던 평안북도 벽동군 동주리에도 포로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회계일을 보신 그런 분으로부터 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 생활에 대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거기다 놔두 풀어놓고 가만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뗄라면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뗄라말 사람 뗄라물 해다가 불도 떼고 자기들끼리 당번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낚시도 옆에 물고기 많거든요. 그래서 수풍모에 내려가서 낚시도 해서 먹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 기록영화에 우리 벽동군 동주리에 있는 포로 수용소가 나옵니다. 지금도 그 건물은 남아 있고요. 지금은 초등학교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 건물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당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를 통한 중요산업 국유화 등 이렇게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했던 북은 8시간 노동제, 그리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전반적인 민주개혁들을 실시했던 이런 북은 국군 포로들이 눈에는 살기 좋은 곳이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군 포로들이 공장, 광산, 탄광 같은 이런 인민경제의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서 일했다는 걸 이게 문제 삼고 있는 분들이 많고 계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광산, 탄광, 제철소 같은 이런 중요산업 부문들에는 누구나 가겠다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문보다도 이제 이런 탄광, 광산, 제철소 같은 이런 어려운 중요산업 부문들은 다른 부문보다도 생활비도 높았고, 그 다음 식량 공급 규정량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복, 노동화,
그다음 노동모, 그다음에 술, 맥주, 고기, 기름, 그리고 탄산수 같은 노동보호물자들도 다른 부문보다 많이 공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 포로들이 북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건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편에 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제가 알고 있는 안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에 남아있는 국군 포로 어르신들이 귀환을 실현하자고 해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자신들을 적대시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적대시하는데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과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어야 북에 남아있는 국군 포로 어르신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을 방문할 수도 있고 고향에 돌아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군 포로 송환위원회는 확인할 수도 없는 국군 포로들이 노예생활 증언들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도록 할 것을 미국에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왈가왈부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앞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왈가왈부를 보시라고 권유하시는 게 제일 좋은 답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후원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북을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전 후 판문점에서는 정전협정 제3조 57항에 근거하여 쌍방 포로 송환 사업을 원만히 집행하기 위한 공동적십자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동적십자 소조 각조를 구성했으며 공동소조 사업에 대하여 토의했습니다. 만포지구 수용소를 방문하는 공동적십자 북조 일행입니다. 대표 일행은 포로들 자신이 가꾼 수용소 내외의 미화장치에 경탄하면서 화단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대표들은 귀환을 앞둔 포로들의 기념체육 대회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포로들은 아무런 구속도 없이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분위기 속에 다채로운 체육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대표 일행은 포로들과 담화회를 가졌습니다. 적석 대표의 물음에 대하여 포로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은 생활에 대한 아무런 불안도 없이 자유스러운 생활을 보장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분조는 벽동지구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대표 일행은 병실과 구락부, 도서실, 취사실 등을 관람했습니다. 대표 일행은 매일 875g의 백미와 육류, 계란, 우유 등으로 계획된 조리 및 급식 계획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대표 일행들과 돌아가는 포로들은 만찬회를 가졌습니다. 포로들은 조중 군사당국이 베풀어준 깊은 배려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이어서 담화회가 있었습니다. 연합국측 대표 제아랑 로이의 제의에 의하여 식사, 숙소, 의복, 위생, 치료, 교류, 노동, 통신, 종교 등 문제를 가지고 토의했는데 포로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중군사당국은 확실히 우리들을 잘 대우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용소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노동임금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포로들은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으며 다만 야외에서 스포츠를 즐겼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측 대표 로이 시인은 조중군사당국이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여 온갖 방법을 다하여 우리의 사업을 보장해준 따뜻한 성의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송환을 앞둔 포로들은 개성을 향하여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포로들이 떠나가는 날까지도 온갖 성의를 다하여 대우하여 주었습니다. 송환을 앞둔 일본인 포로 쯔쯔이 기요시도 야스이 다데후미는 다시는 요시다와 그의 상전 미제의 대포밥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평화적 도시와 농촌을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영공까지 침범했으며 세균탄까지 투하하는 전쟁 범죄자들입니다. 회의에서는 월가 전쟁 상인들의 만행을 항거하고 달러의 고용병들인 이들도 송환하여 줄 것을 결정했습니다. 석방된 포로들은 불란서 유마니테이지 기자 버제트 씨와의 담화에서 조중 군사당국이 베풀어주는 관대한 시책에 감사하면서 다시는 앞으로 평화를 반대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을 것을 말했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포로들은 연애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수용소에서 항상 즐기던 무용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돌아가는 포로들은 우리 측 공작 인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적측 접수장입니다. 우리 측의 인도주의적 정책에 의하여 건강한 몸으로 일상용품과 오락도구 등을 들고 돌아가는 포로들은 MP의 시선이 번쩍이는 적측 포로 접수 지점에서 정식 인계됐습니다. 미군 24단장 월리암 딘도 적 접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매우 건강한 몸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기쁨과 우리 측의 우대에 대하여 감개무량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